안녕하세요. 정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관은 매우 매력적인 기운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매력을 많이 발출한다. 그 다음에 이 행동, 정신적 기민함, 민첩성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갖췄고, 그리고 자기의 오지랖도 펼쳐주고, 그래서 상관생제하는 것도 잘 되고, 또 하나 상관이 강할 경우에는 인성을 써서 그 인성으로 상관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부분이라는 것은 상관이 관을 봤을 경우에는 관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관을 친다. 그래서 상관경관이 된다. 경관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 반항이 되니까 이런 경우를 상관경관 유화백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관경관은 매우 안 좋은 형태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상관경관하는 사주는 안 좋다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출세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짓는 경우까지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관경관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은 상관경관으로서 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상관경관이 나쁘다라고만 인식할 수 없는 게,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항상 명리학에서는 고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긍정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은 금이 수의 상관을 갖고 있을 때, 금수상관일 경우에는 희경관이라 했습니다. 경관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금수상관일 경우에는 오히려 관을 기뻐한다. 이런 경우를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보시고, 오늘은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신년에 신의 월입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임수로 통근되어서 투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유 일주입니다. 경인 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금, 유금, 신금, 신금, 경금, 네, 금이 온 사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겁이 중중하네요. 그 비겁이 중중한 상황에서 해수가 월지를 장악했고, 월지를 장악한 이 해수가 임수로 투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기가 빼어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해수와 임수가 금의 기운들을 전부 다 쭉 빨아올리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형적인 삼각격입니다. 재주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행동도 민첩하고 정신적 기민함도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예, 여기 인목이 하나 있는데, 이 인목이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게다가 경금이 위에 계두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인목이 좀 힘을 쓰기가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자칫하면은 신금, 신금, 유금, 경금, 이쪽 신금은 좀 멀어서 관계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 인목 하나를 두고 전부 다 쟁제를 하는 군겁쟁제, 비겁쟁제, 쟁제 현상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분탈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신유 일주가 겁재의 재성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는 입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든 재성에 대한 분탈이 예고가 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차, 금수, 상관, 사주, 비겁. 이 사주는 금수, 상관이다. 사주의 비겁이 중중하다.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죠. 수, 용, 임목, 지재, 각, 희, 해수, 설금, 생목이다. 비록 임목을 재성으로 해서 용으로 취하나, 용신으로 취하나, 오히려 희, 해수를 반가워한다. 금을 설하고 목을 생한다. 네,
해수가 이 관계에서 이 임목을 용신으로 취하고 싶으나 근데 제 생각에는 임목을 용신으로 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히려 상관을 용신으로 취해서 이 용신을 취할 적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용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힘이 없는 용신은 용신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수 임수를 수를 용신으로 지내서 이 금의 기운들을 모두 다 한쪽으로 다 빼나가는 그런 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기운을 수로 집중을 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양무 해수, 만일 해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일생 기도 문영 종성 화병이다. 일생 동안 일어나고 엎어짐이 편안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마침내 화병을 이루었을 것이다. 화병이라고 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 화중지병, 이게 화중지병에서 그 가운데 내용들을 생략하고 화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주를 해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일생 동안 엎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테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해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해수자 생재지 복시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생재하는 것에 아주 큰 복을 갖다 주는 그런 십성이다. 복의 신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 갑인, 을묘. 갑인, 을묘 대운에 이르러 이걸 만나 백수성가 치부다. 중국에서 백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일 없는 그런 사람을 백수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백수는 아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적수공권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라는 것은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여 부를 이루었다. 후행 화훈, 뒤에 오는 화훈에는 전극 부정이다. 온통 전쟁과 같이 서로 극하고 안정되지 않았다. 재성설기다. 재성이 설기를 당한다. 무심생색이다. 생하는 모습이 매우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재성이 설기를 당하지만 그것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 사운에 이르러 사맹충. 네 개의 맹이 서로 충하니 겁우봉생이다. 겁재가 또 한 번 생을 만나게 된다. 불록되었다. 이때 사망하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맹이라는 겁니다. 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개 할 적에는 개는 끝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묘진에서 진, 사오미에서 미, 그러니까 각 계절의 끝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맹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술에서 신, 그 다음에 해자축에서 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맹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생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수와 사화가 서로 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신충까지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인신충이 아니라 해수와 사화의 충으로만 얘기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화운에 이르러 네 개의 맹이 인신 사이가 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화와 해수의 충으로만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부 봉생, 겁재가 또 생을 받아서 이 불록되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갑인과 을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갑인, 을묘에 백수성가를 하였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 임목이 서로 항상 이 신유 입장에서는 임목은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겁재의 재산입니다. 남의 재산을 오히려 신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신유일주는 자기의 재산이었고 겁재의 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일푼이면서 상대의 재산을 어떻게 불려줄 수 있을까? 좋게 말하면 불려줄 수 있을까죠. 어떻게 저것을 내 것으로 취할까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수와 해수를 사용해서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정신적 기민함, 유체적 민첩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재성이 끼어들어가 있으니 식상생재하려고 하는, 상관생재하려고 하는 모습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목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임목을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운 중에, 대운 중에 갑인대운과 을묘대운이 나타난 거죠. 이 임목이 바로 이 대운의, 갑인대운과 을묘라는 목대운의 힘을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자수성가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화대운에서는 후행화운에서는 정극부정이라고 하였고 재성이 설기되어 뭐 그런 것은 심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금 뒤에 오는 화운이 나쁘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방금 도입에 얘기하면서 금수상관은 오히려 관을 반깁니다. 여기서 관이 너무 강해서 이 금들을 재정렬하려고 하고 그러면 금들은 또 서로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관을 치는 이런 행동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에 이 병진대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병화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매우 한습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이때는 오히려 조우를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투철하게 살고 재산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 여유를 좀 즐기자 아마 이런 형태로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더 이상 모으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병진대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사운의 사맹충을 끌어들인 것은 여기에 불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맹충을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신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해충은 여기서 해수가 사화를 만나서 서로 이 불편한 관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때 또 사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형이 발생하고 사유합이 발생해서 또 역시 사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선 사유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인사형을 만들어내서 정화로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갑인, 을묘, 대운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임목이 매우 약하고 재성이 아주 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사형이 일어나면서 목이 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분돼서 정화로 일어나는 이런 관계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저는 금수상관에 경관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분됨으로 인해서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맹충으로 해서 불록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 해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죽었으니 죽은 근거를 찾다 보니 인신사해가 모두 다 충을 일으켰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렇게 결과적 통변을 해서 끝맺음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해충, 인신충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임목이 분돼서 사라지는 이런 형태, 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대운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보통 1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한 살이라고 생각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당시에 50대를 살았으면은 충분히 살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슨 인신사회로 인해서 충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이때 이 사람의 수명이 이 정도, 그때의 기대 수명은 40대면 이미 그 삶을 정리하는 시기였으니까 50대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삶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맹충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경우를 좀 염두에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관 용제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